헌법재판소 파행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모였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꼼수와 파행이 난무하고 있습니다. 그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. 지난 14일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적극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.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려는 꼼수입니다. 거대 야당과 헌법재판소의 짬짬이 꼼수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.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되는 것이 마땅합니다. 하지만 헌재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겠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꼼수를 받아들였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느냐라며 물으며 회답까지 해줬습니다.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칠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?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마 후보자를 참석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3살배기 아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헌재가 이러한 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. 만약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 전에 임명되고 단 한 번이라도 재판하고 선고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느 국민이 헌재 결정에 수긍하겠습니까?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여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행정행위에 절차상 흥결이 있는 경우 나중에 그러한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. 헌재의 불공정 파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 기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.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면서 10차 변론 기일을 20일로 지정했습니다. 그런데 20일은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또 구속 취소 심리가 있는 날입니다. 무슨 이런 회개한 일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피고인 신분이 윤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아예 뺏어가고 있습니다. 날아오는 총알을 그냥 맞고 죽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? 헌재의 위법과 불공정 운영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.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국회 소추단과 짬짬이로 내란죄를 삭제한 것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법 24조에 명시된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무시했고 헌재법 32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청할 수 없다는 규정 위반을 했고 헌재법 40조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 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또 위반을 했고 헌재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과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를 했고 특히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312조에 의거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찰 조사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규정을 또 위반을 했고 지금까지 헌재가 보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딱 들어맞는 것이 없습니다.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무너진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고 있고 2030 세대의 불신은 그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헌재의 불공정과 파행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러니 헌법재판소가 헌법 위반소 또 불법 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헌법재판관들께서는 지금 본인이 어떠한 사사로움이 없이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재판에 임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. 판사가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세상을 넓게 보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
대우하기 위한 것임을, 대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